독일 마인츠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손흥민을 위한 역사적인 헌정 행사로 들썩인 지 나흘 후 언론의 관심은 뜻밖에도 마인츠 외곽의 한 조용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위르겐 클롭이 프리미어 리그의 북적거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충격적인 사실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런던의 사진 기자들은 손흥민 헌정 행사가 있던 날 밤 VIP석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망토를 걸친 한 남자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그는 초대받은 VIP가 아니라 오랜 라이벌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온 조용한 관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독일 유력 축구 전문지 기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클롭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라이벌 관계의 침묵을 깨고 진심을 고백하며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위대한 멘토는 제자가 아니라 등번호 7번을 달았던 라이벌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그의 감독 경력을 마무리 짓는 듯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감독님, 레반도프스키,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버질 반 다이크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술가로서 감독님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킨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르겐 클로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의외의 이름을 말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기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라이벌팀 선수입니까? 제자도 아닌데요? 클로브는 크게 웃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감독의 업무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선수들은 제 말을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들이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만날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잔혹한 수학 문제 같았고 제 전술을 수정하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는 사람인데 제가 영국에서 9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면서 손흥민은 제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겨준 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전술 분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손흥민이 왜 자신의 유명한 가겐프레싱 전술의 천적인지 분석했다. 제 철학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비 표의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분석했습니다. 저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여 상대방의 공간을 압박하고 압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시스템의 치명타입니다. 손흥민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입니다. 바람을 탄 선수들은 보통 터치와 마무리가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은 종종 장거리 스피드가 부족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그는 운동 능력과 예술성을 기묘하게 결합한 선수입니다. 구단은 손흥민을 두고 전술적인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중앙 수비수들이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반 다이크나 마팁의 뒤에 손바닥만 한 틈이라도 생기면 손흥민이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공간 지각 능력은 천재적이었습니다. 토트넘과 경기를 할 때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영상을 보고 수비 라인을 최대 5m까지 조정하곤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제 수비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 조직력이 완벽해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구단은 다음으로 손흥민의 보기 드문 양손잡이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모든 수비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수비의 첫 번째 규칙, 모든 감독이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의 약한 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단에서도 로벤을 상대하면 오른쪽으로 드리블 해라, 메시를 상대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했다. 나 역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나 앤디 로버트슨에게 상대방에게 오른발 슛을 할 기회를 주지 마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런 조언이 완전히 무의미하다. 세상에서 내가 주발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른발로 가마차기 슛을 날리다가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왼발로 강력한 슛을 날려 골대를 향해 꽂아 넣는다. 그는 모든 수비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면 체계적인 수비 전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개인 기량이나 낡은 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역 방어를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조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전술의 허점을 짚어주는 가장 엄격한 멘토였습니다. 구단은 천사 같은 암살자 손흥민의 심리전 전술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그의 스포츠 심리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른 어떤 공격수보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 이유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공격성, 분노 혹은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수비수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손흥민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친절하며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지만 휘슬이 울리고 공이 그의 발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용 욕조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라이벌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축구 팬으로서 몰래 헌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며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왜 그토록 위험한 선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만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보다 팀을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100%가 아닌 200%를 쏟아붓고 공을 잃으면 가만히 서서 불평만 하는 대신 미친 듯이 뛰어가 수비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항상 선수들에게 바라는 태도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구단의 이러한 고백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시작된 독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전 감독인 토마스 투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의 말이 맞습니다. 첼시를 이끌면서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것은 즐거운 고민거리였습니다. 그의 엄청난 재능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했지만 그를 막을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감독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 로타르 마츠처럼 손흥민은 독일의 규율과 한국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선수입니다. 구단은 독일 클럽이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손흥민보다 더 효율적인 선수는 없습니다. 구단이 그에게서 배웠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두 선수 모두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불멸의 손흥민에게 건배, 마침내 구단은 잔을 들어 런던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손흥민의 위상을 불멸의 전설로 만든 피날레였습니다. 저는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해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막으려 애썼던 그 밤들이 저를 더 나은 감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훌륭한 상대가 되어줘서. 축구에는 영웅이 필요하지만 프로 정신과 겸손함의 본보기도 필요합니다. 제게 손흥민은 이 시대에 스타병에 걸리지 않은 유일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의 미소와 질주가 없다면 축구계는 너무나 공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니 위르겐 감독님. 구단의 진심 어린 고백은 레전드 손흥민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감동으로 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그리고 압도적인 기량과 인품으로 최대의 라이벌 주장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오직 열정과 완벽함을 담아 축구를 할 때에만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축구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를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